안녕하세요. 드신입니다. 견우와 선녀의 쌍방 고백 이후 더욱 애틋해진 견우와 성하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성하가 봉수의 도움으로 찾아낸 얽매법 덕분에 견우는 무사히 양궁대회에 출전했고 그날 견우의 영한 이뜨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과 주술 계약을 맺은 봉수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여마는 자신의 나쁜 기운을 견우에게 흘려보내는 화합술을 사용했습니다. 맹무당의 경고대로 귀신의 소리를 듣는 영청 이트인데 이어 귀신을 보는 영안까지 열린 겁니다. 성하와 하이파이브를 해도 귀신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졌고 심지어 성하의 날개 옷까지 보이게 되었죠. 성하야, 나 영안이 트였어라는 견우의 내레이션은 안타까움을 더했고 악귀 봉수에게서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더 깊게 잠식되는 견우의 모습으로 파라가 끝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견우가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선녀 옷을 입고 해맑게 웃는 성하의 얼굴은 또 왜 이리 예쁜지. 거기다 추영우 배우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안녕 OST까지 흘러나와 복잡한 심정으로 여운이 깊게 남는 회차였습니다. 9화 예고편을 보니 성하와 견우 모두에게 위기가 닥쳐오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또 다른 반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9화 예고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성하가 봉수를 견우의 몸에 가두기 위해 손을 잡고 붕대까지 감고 잤는데도 봉수가 밤새 활보하고 다닌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죠. 귀신의 기운이 가장 강한 축시 즉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인간 부적의 힘을 무너뜨릴 만큼 봉수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성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는 봉수의 행동은 그녀에게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래서 더욱 사무치는 그의 금지된 갈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윽한 눈빛과 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스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악귀의 숙명, 즉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비극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악귀라는 본질에도 불구하고 봉수의 따뜻하면서도 연민을 자아내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봉수의 성하를 향한 마음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예쁘면 다냐며 플러팅을 시작하고 술래잡기를 제안하며 여마보다 내가 더 좋다고 대놓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화목고 분리수거장에서 귀신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려 애쓰는 성하에게 착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죠. 성하가 견우에게 고백하게 된 계기도 제공하고 성하와 견우의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양궁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아 견우를 걱정하는 성하에게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한자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 성하에게 한자과외 선생님을 자처하며 항마비서, 마귀를 항복시키는 신비한 책에 적힌 귀신을 억누르는 법, 얽매를 직접 읽어주며 도움까지 줍니다. 얽매는 평생에 딱 한 번 서로의 인간 부적이 되어 상대의 운수를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성하는 견우의 몸에 직접 부적을 새겼고 하루 동안 성하의 스킨십 없이도 견우의 몸에 봉수를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누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장면은 봉수가 과연 악귀가 맞는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만들며 자신이 좋아하는 성하를 돕고자 하는 봉수의 진심을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성향의 캐릭터를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견우와 봉수의 매력을 이질감 없이 보여주며 극의 몰입감을 높인 추영우 배우님의 미친 연기력 덕분이겠죠. 정말 들숨의 추영우 날숨의 추영우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봉수는 악귀지만 처음부터 악한 인간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봉수를 구천에 머물게 하고 악귀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개인이 겪는 고통이자 봉수처럼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존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견우가 총소리에 반응하는 봉수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간절함이 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죽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흐려지며 점차 악의적인 존재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봉수는 여마를 쳐다볼 때의 싸늘한 눈빛과 성하를 쳐다볼 때의 다정한 눈빛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마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해치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깊은 경멸감을 느꼈고 자신이 아는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왠지 모를 통쾌함까지 선사했죠. 반면에 성하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봉수가 구천을 떠돌며 가장 갈망했던 이해와 경청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이를 찾았던 봉수에게 성하의 따뜻한 마음씨는 강한 끌림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려 하거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하의 모습이 봉수의 내면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당을 기습 방문한 맹무당이 악귀들을 멸하는 추각귀경을 읊었을 때 맹무당을 해치려 달려들었지만 말리는 성하의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반응할 정도로 봉수는 성하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구화에서는 점점 봉수의 기운이 견우의 몸을 잠식하고 봉수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하에게 계속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에서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8화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던 봉수는 학교 소식지를 통해 한국전쟁 학도병 참전 추년비가 화목고에서 6월공원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봉수가 찾고자 하는 이름은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이자 남은 4화에서 풀릴 중요한 열쇠가 될 부분이죠. 봉수가 찾는 이름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고 봉수의 한이 풀릴 때 비로소 봉수는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드라마가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4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봉수의 서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9화 예고편을 보니 견우는 영안이 트이며 귀신도 보이고 불리한 자리에 배치되어 바람에 방해를 받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금메달까지 멋지게 성공합니다. 할머니가 많이 기뻐하시겠네요. 성하 말대로 견우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견우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성하입니다. 응원석 쪽에서 뭔가 주술을 행하는 성하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성하가 벌전을 각오하고 천지선녀의 뜻을 거스르면서 견우를 도운 것 같습니다. 벌전은 신이 자신의 실력을 나쁜 곳에 썼을 때 내리는 벌인데 아마도 여마를 향해 역사를 날려 견우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지 못하도록 성하가 막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전을 받아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아픈 성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견우는 솔직한 사랑 고백과 애정신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견우는 점점 잠식되고 성하는 봉수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듯 보이며 견우가 사라지기 전에 방법을 모색하던 성하는 견우의 이름표가 붙은 지프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꽃도령과 굿을 장면이 나옵니다. 지프로 만든 사람 형태의 인형은 한국 무속신앙에서 재웅이라고 부릅니다. 재웅은 주로 정월 대보름의 애군을 막거나 나쁜 운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안에 동전이나 해당 인물의 사주를 넣어 그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정혜생은 견우가 태어난 해 2007년 정해년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여마가 친구인 꽃도령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부적을 손에 쥐고 무슨 꿍꿍이인지 사악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며 견우의 사지가 묶인 채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훔친 부적을 이용해 봉수가 힘을 못 쓰도록 사지를 묶고 또 다른 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9화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는 여마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복잡한 서사와 심리가 입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생전 아이를 몸주신으로 삼으려던 내림굿이 맹무당과 동천장군에 의해 중단되며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신이 아닌 악이 귀를 부르면 결국 구천을 떠돌다 악귀가 될 것을 동천장군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신발 한 짝 베네도 한 벌 안 사줬으면서 과는 준비해 왔지라는 대사를 통해 과거 동천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마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불행히도 아이는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마는 힘든 순간 자신을 버린 신엄마 동천장군에 대한 원망이 큰 것 같았고 왕어머니의 눈을 찌른 것도 여마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자연 배우님은 트리거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정말 등장만으로 서늘한 악의 분위기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동명의 웹툰에 없던 인물인데 감독님이 무릎 꿇고 캐스팅 제안했다고 하더니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성하, 견우, 지호의 우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봉수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하는 성하와 견우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지호는 견우의 공개 고백에 자극과 깊은 감동을 받으며 본인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백연우와 친해진 이유도 박성하의 첫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표지호의 진심은 애틋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연우의 운명과 싸우느라 제대로 대결도 해보지 못했다며 차더라도 봉순지 봉파리가 없을 때 차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대답하지 말라는 표지호의 능청스러운 한마디는 고백의 순간에도 첫사랑 박성하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숨김없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라이벌 백연우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표지호의 모습은 시청자를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청춘의 삼각관계를 풋풋하고 투명한 매력으로 풍성하게 채우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더불어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호감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호는 떨리는 삼자대면 고백 이후 악귀봉수와 티격태격하는 유쾌한 케미까지 자랑하며 깨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표지호의 모습들은 짝사랑은 지호처럼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안방극장의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잠시 접어두기로 한 박성하, 백연우, 표지호가 악귀봉수에게서 백연우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